네, 매일 다양한 주제로 넓고 깊은 경제적 시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친마스터 김장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지난주에 반도체 주식이 많이 빠졌죠. 특히나 구글, 알파벳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흔들려서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을 했는데 지난주 주식 시장에서 반도체를 한번 위기론이 점화되고 있는데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좀 위기론이 등장하면서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급락을 했잖아요. 네네.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도 짚어주시죠. 네, 미국 시장이 지난주에도 전체적으로는 중소 종목, 러셀 2000로 대비되는 중소 종목이나 바이오 주식이 좀 아웃퍼폼했고 시장 일주일간에 한 3% 올랐고요. 반도체가 지난주 금요일날 좀 반등은 세게 했습니다만은 주간적으로는 마이너스 3%였어요. 그렇게 됐는데 한국 시장도 비슷하죠. 한국도 보시면 말이죠.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한 7.8%였는데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18% 빠졌고요. 이게 엄청 많이 빠진 것보다는 미국보다 조금 더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빅7, M7의 평균 하락률이 8.1%였거든요. 삼성도 그 정도 빠진 거잖아요. 근데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많이 빠졌는데 미국의 죄송합니다. 장비 업체들, 우리가 장비 3인방 하면은 ASML,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램 리서치 얘기하거든요. 얘네들도 한 17% 빠졌고 인텔, 마이크론, TSMC도 15%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아주 무너진 건 아니에요. 그나마 금요일날 조금 오른 거죠. 그래도 갭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그 갭을 메꾸고 있다라고 보신다면은 결국은 주가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았는데 다음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추세적인 것이냐 아니면 단기 조정이냐 여기에 대한 좀 고민을 할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년 상반기 피크아웃 논란까지 갑자기 등장하면서 SK하이닉스가 무려 6년 만에 최고 실적을 내놨음에도 거의 10% 가까이 빠졌고 그렇죠. 뭐 한미반도체 이런 데도 어떻게 보면 좀 추세가 깨졌다고 볼 만한 낙폭이었잖아요. 네. 이 버블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버블론 또는 피크아웃론 여러 가지 있는데 버블이 아니어도 주가는 항상 피크아웃의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알파벳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AI 투자를 계속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붙였죠. 과잉 투자가 될지언정 과소 투자로 인해서 자기네가 경쟁에서 밀리는 것보다는 과잉 투자를 하겠다는 게 참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불과 한 3, 4개월 전이면은 긍정적 해석됐을 텐데 이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보니까 이거 뭐야? 그럼 언젠가니까 뭐 2, 3년 뒤가 아니고 내년 언젠가는 공급이 많아지는데 수요가 안 받쳐지면은 지금 투자하는 것이 ROE가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퀘스천을 달게 돼서 알파벳 주가가 한 5% 빠졌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이슈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정은 내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내일 모레 메타. 우리가 그 빅텍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 메타, 알파벳, 아마존 몇 개 있거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 두 회사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투자 계속 해야 됩니다. 뭐 ROE가 안 나와도 그게 방향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지난주 같이 똑같이 반응을 할 것이 나쁘게 그러면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투자가 AI 버블이 되려면은 핵심은 말이죠. AI 자체에 그 쓸모가 없다고 판명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온디바이스 AI다, 뭐 트랜슬레이션이다, 아니면 챗GPT 그 다음 버전이다, 생성 AI다, 학습 다음에 뭐 이제 훈련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한다, 여러 가지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엄청나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빨리 안 나올까 봐 걱정인 거지 의미가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빠진 이유는 투자에 대한 걱정은 이거 같아요. 경제 성장.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전반적인 OECD 경기 선행지수로 얘기를 되는 경기 자체가 만약에 좀 흔들리면은 그러면 결국 AI 투자도 처음에 좀 이니셜리 많이 갔던 것이 조금은 리트리트 되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하니까 투자가들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 이번 주 내일 모레 아니에요 우리는 방향성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중요한 게 미국이 나왔죠. 여기 오늘 안 적었는데 미국의 GDP가 강한 거예요. 경기가 강하다는 것은 금리 인하를 3번, 4번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의 속도로 조절이 있을 뿐이지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우려한다면 아마 AI 캐펙스 투자도 계속 가다가 한 6개월, 9개월 뒤에는 조금 되돌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지난주에 님이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OECD 경기 성장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AI 투자에 실질적인 효용이 없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징조가 보이면 모르겠는데 둘 다 우려다. 둘 다 if다. if 뭐뭐 하면. if 뭐뭐 할지는 시간이 가봐야 되는 거고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빅테크들이 투자를 주춤주춤하거나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누구한테 오냐면은
TSMC가 오더가 줄 겁니다. TSMC는 우리가 분기 실적 나오는 게 아니고 매월 매출을 발표하기 때문에 TSMC 숫자가 이상하면은 빅테크 오더가 이상하다고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대응하기면 되는데 지난주는 이런 모든 걸 if로 해서 납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세가 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버블론에 대해서 사실 속도에 대한 의구심뿐이지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이 좀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죠. 저점 매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빠진 이유가 PBR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은 훨씬 잘 나와야 되는데 훨씬 잘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실현의 빌미가 됐다는 거기 때문에 PBR이 한 2.3배한테 다시 내려왔을 때 그리고 아까 지금 그런 우려가 아직은 우려라고 하면은 저점 매수를 하죠. 장이 금리가 이슈가 아니고 경기가 무너질 수 있어서 그래서 금리가 어쩔 수 없이 올해 3번이 아니고 4번 될 수 있다. 이런 공포가 엄습한다면 지금 모든 시나리오가 나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좀 빠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지금 방향성에 대한 의심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해보자.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올 빅테크 업체들의 코멘트에 집중하자라고 의견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 본부장님 그러면 이번 주 빅테크나 반도체 업체들 관련해서 이벤트 가장 주목해야 할 것도 몇 가지 짚어주시죠. 네, 이번 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마음의 파다. 마음의 파. 사실은 고요한 시대였으면 삼성하고 애플 정도 실적만 조용히 듣고 잘 넘어가면 8월 휴가 떠나기 참 좋은데 흔들렸잖아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파, 마이크로소프트 내일, 그 다음날 메타 플랫폼, 그 다음에 파월의 발언.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을 끌어내릴 정도 어떤 엉뚱한 아니면 네거티브한 코멘트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중립적인 코멘트를 했을 때 투자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보는데 아마도 그것도 그렇게 많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주가가 선조정됐다는 측면에서 마음의 파가 똑같이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한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코멘트 그리고 FOMC 파월의 입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이번 주 체크해야 할 굵직한 이벤트 체크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근데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이렇게 주가 향방. 네. SK하이닉스는 낙폭 과대라고 볼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사실 낙폭 과대도 아닌 상태잖아요. 낙폭 과대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네, 삼성전자는 일단 엔비디아향 HBM3E 버전이 과연 통과하느냐는 겁니다. 통과 안 한다면은 아마도 9만 원 안착이 아주 용이하진 않을 거예요. 그게 한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HBM3E가 빨리 통과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포기한 게 아니니까 이걸 버릴 수도 없어요. 그게 약간 계륵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실적이 저번에 10조 4천 나왔죠? 잘 나왔는데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한 14조 정도를 가늠하면은 마치 하이닉스의 경우에 한 7조 정도 기대하는 거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어닝 모멘텀만 보면은 삼성이랑 하이닉스랑 특별 차이가 없어야 돼요. 근데 조금 삼성전자가 좀 편했던 거는 그 엔비디아 3E 나가는 것이 HBM3E가 결국은 될 것이라는 건데 그게 9월 되기 전까지 되면은 주가에 상당히 포지티브할 거고 9월 이후에 되면은 그 포지티브한 임팩트는 점점 희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기대치는 언제까지 9월 초까지를 많이 기대하시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면은 이거는 삼성보다 하이닉스보다 나을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비슷비슷하다고 보고 둘 다 그런데 다시 올라올 때 과연 모멘텀이 지난번 삼성전자가 9만 원 거고 하이닉스가 25만 원 갈 정도로 셀 것이냐는 거는 그거는 이번 주가 지나가도 클리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 저점 매수 바텀업 하지만 섹터 내에서 삼성 하이닉스의 비중이 시총보다 엄청 오버웨이트한다. 그러기에는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의 기대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엔비디아 HBM3 테스트가 9월까지 좀 전해지는지 나오는지를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좀 의견도 몇 가지 짚어보고 갈게요. 네. 미래님께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좀 앞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네. 사실 아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예. 한미반도
한반도체, 이런 PSK홀딩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스타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코스닥 내 소부장주들은 너무너무 못 네. 가고 있거든요. 이런 쪽은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안타까운 건데요. 지난번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니까 말씀드렸는데 소부장 삼성하이닉스가 안정화가 안 되면 주가가 빨리 가기 어렵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에 진짜 특이한 모멘텀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그런 게 지난주에 왜 많이 조정됐겠어요. 네. 첫 번째는 2분기 실적이 아주 서프라이즈 또는 부합하지 못하는 주식도 꽤 많아요. 그 심지어 부합했더라도 지금 안 가잖아요. 한미반도체가 지난주 실적이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왔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안 움직인 거는 센티먼트가 나쁘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하이닉스 안정화되고 아마 그 한미반도체가 보통 기술적인 분석에서 사람들 얘기할 때 15만 원 정도 회복하는 걸 보시면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것 중에서 체크가 된 주식에 한해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오늘도 예를 들어서 어떤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종목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고 하나 머티리얼스라고 우량주의 하나인 소재주가 있어요. 근데 그 리포트를 쓴 분의 코멘트가 뭐냐면은 내용은 봐야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겉엔 봐야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완만한 회복이 완만하다 그랬어요. 2분기가. 근데 더 나아가서 그래서 3분기도 완만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목표 주가와 괴리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목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실 때 그 내용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게 한 10개, 한 3, 4개 정도는 2분기 실적이 애매하거나 아니면 삼성하이닉스가 돈을 벌고 있지만 가동률을 엄청나게 올려서 투자를 가속화하는 건 아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부장은 조금은 실적이 나오고 삼성하이닉스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3%가 5%건 주가적으로 한번 안정화되고 나서 실적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낫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조금은 관망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트리거를 보이기 전까지 그리고 실적이 확실하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은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도 주전자님의 의견도 하나 보고 갈게요. 반도체주 주가 변곡점 근처에 온 걸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가격선에서 계속 상방과 하방을 왔다 갔다 할 것인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변곡점은 주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기가 나빠져서 OECD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것이 뚜렷이 내려가면은 같으면은 그게 공감대가 되면은 실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실적이 지금 좋게 나와도 변곡점이 꺾였다 그러면 내년도 2분기에 꺾인다는 걸 올해 4분기에 반영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매달리 7월, 8월이잖아요. 조금 이르다는 거죠. 변곡점이 왔다고 안 왔다고 할 때는 경기가 꺾기를 조짐해 보여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 그랬죠? GDP가 꺾이지 않았다. 또 높아졌잖아요. 2분기도 그렇고 3분기 전망도. 그러면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금리 인하 안 하겠네요? 금리 인하는요. 어쨌든 그 인플레가 내려가기 때문에 해요. 다만 경기가 계속 좋으면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하겠죠. 그쵸. 지금 3번, 4번, 5번 빠져 우르륵 이렇게 안 하면은 오히려 삼성하이닉스가 반도체가 더 좋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무작정 해가지고 경기를 내려가는 걸 방어할 정도로 된다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 금리가 안 내려간다고 걱정돼서 삼성하이닉스 이런 거 라지키만 붙들고 있다가 여러 주식으로 퍼진 거거든요. 네, 러셀이 쪽으로 갔다. 그렇죠. 근데 금리 인하가 한 번 하고 나서 속도 조절이나 경기가 안 내려간다는 거 하면은 결국은 다시 그렇죠. 다시 주도 조절 라지킥으로 힘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삼성하이닉스가 경기 민감주고 자동차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경기 민감 OECD가 내려가는 걸로 본다면은 지금 변곡점이 이미 왔거나 지금 안 왔더라도 한 가을 되기 전에 올 수도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어저께 그저께 신경 쓰이는 거죠. 저는 아직 그것이 이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주가 변곡점은 아직 이르다. 조금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우의 머니머니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